회사에서 해고당한 28살 지혜. 할머니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보라치는 밤, 길에 쓰러진 한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지혜만은 달랐습니다. 자신도 당장 내일이 막막한 상황인데 왜 이 할아버지를 도왔을까요? 며칠 후 검은 고급차가 지혜 앞에 멈춰섭니다. 김지혜 씨시오. 박 회장님이 찾고 계세요. 박 회장님이요? 그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지혜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번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올해 28살이고요. 대한건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사업이 망한 후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지금은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매달 할머니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채권자들의 전화도 끊이지 않아요. 원룸 월세도 항상 밀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할머니만은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저를 묵묵이라고 불러요. 말수가 적고 불평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붙인 별명이에요. 사실 불평할 여유가 없었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지혜는 28살이에요. 대한건설 총무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아침약부터 챙겨드려요. 할머니, 오늘도 약 드세요. 지혜야, 고마워. 우리 지혜가 제일 착하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가끔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지혜가 고등학생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혜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3년 전에 사업이 망한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이런 쪽지만 남기고 떠났어요. 지혜야, 아빠가 너무 큰 빚을 졌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부터 지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달 할머니 병원비만 150만 원이 넘어요. 약값도 따로 5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채권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지혜 씨죠? 아버님, 빚 언제 갚으실 건가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3년이나 기다렸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지혜는 숨이 막혔어요. 원룸 월세 50만 원도 항상 밀렸습니다. 집주인도 이제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그래도 지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항상 성실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지혜야, 또 늦게까지 남는구나? 팀장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내일 회의 준비하려고요. 고마워. 너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지혜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지혜를 묵묵이라고 불렀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조용해서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묵묵이는 정말 신기해. 불평 한 번 안 하잖아. 맞아. 나라면 벌써 그만뒀을 거야. 지혜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어요. 자신에게는 그만둘 선택권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런 지혜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김 부장이 몇 달 전부터 지혜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인 줄 알았습니다. 지혜 씨, 오늘 야근하지? 커피 한 잔 사줄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뭘 그렇게 딱딱해. 우리 좀 친해지자.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끈적해졌어요. 지혜는 몸서리쳤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부장은 야근을 핑계로 지혜를 혼자 남게 했어요. 지혜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지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문 닫고 앉아. 김 부장이 지혜 옆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혜 씨, 나랑 좋은 관계 맺으면 정직원 추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장님, 그만해 주세요. 지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뭘 그래? 나쁜 뜻이 아니야.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김 부장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회식 때마다 옆에 앉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지혜야, 여기 앉아. 부장님 옆이 좋은 자리지. 저는 저기 앉을게요. 왜 그래? 부장님이 부르시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지혜는 어쩔 수 없이 김 부장 옆에 앉았습니다. 자, 건배하자. 지혜 씨도 술 한잔 해. 저는 술을 못해요.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김 부장이 지혜의 잔에 술을 따랐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김 부장은 계속 지혜에게 장난을 쳤어요. 어깨를 툭툭 치거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는 그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인사팀 과장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 부장님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 성희롱이요. 계속 부적절한 접촉을 해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가 있나요?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건 없지만 목격자들이 있어요. 김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이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의 말에 지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일단 돌아가세요.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해졌습니다. 지혜가 김 부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서 계약직 주제에 정직원한테 대들어? 좀 심한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근무했어요. 오히려 지혜를 보는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지혜 씨, 요즘 일처리가 엉성한데? 죄송합니다. 계약직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하지. 김 부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했어요. 김 부장은 취한 채로 지혜 옆에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왜 이렇게 딱딱해? 농담도 못하겠네. 부장님,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에이, 벌써? 한 잔만 더 하자. 김 부장이 지혜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놓아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그렇게 예민해? 김 부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회식이 끝나고 지혜는 혼자 뒷정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보라가 시작됐어요. 차가운 바람이 지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몰랐어요. 내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팀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지혜 씨, 잠깐 이쪽으로 와봐. 팀장이 지혜를 사무실 구석으로 불렀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혜 씨, 오늘부로 계약 종료야. 팀장의 말에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갑자기 왜요? 상부 결정 사항이니까 이에 제기는 의미 없어. 1시간 안에 짐 정리하고 보안 카드 반납해. 순간 지혜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밀린 월세는? 아버지 빚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왜 갑자기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거든. 계약직부터 정리하는 거야. 팀장이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지혜는 알았어요. 이게 김 부장의 보복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물건들 정리할게요. 지혜는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컵, 몇 권의 책, 작은 가습기.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어색한 인사를 건넸어요. 지혜야, 좋은 곳으로 가. 연락하며 지내자. 하지만 모두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회사를 나섰어요. 눈보라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지혜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회사를 나선 지혜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할머니 병원에서 온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입원비 연체로 인해 퇴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매 걸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혜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뭐라고? 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일자리 구할게요. 지혜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소영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큰일 났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편의점 일대타 해줄 수 있어? 응급실?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서. 미안해. 정말 급해. 지혜는 망설일 겨를이 없었어요. 소영이도 어려운 형편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알겠어. 지금 갈게. 지혜는 재빨리 집을 나섰어요. 편의점은 을지로 뒷골목에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 야근하는 직장인들, 택배 기사님들이 드나들었어요. 아가씨, 담배 한 갑 주세요. 라면 끓여주세요. 복권 5장만.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지혜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밤 11시가 되자 손님이 뚝 끊겼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하던 눈이 점점 세게 내렸어요. 어머,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지혜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벌써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교대할 사람이 왔어요. 고생했어요. 눈 때문에 늦었네요. 괜찮아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지혜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택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가야겠네. 지혜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눈 속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혜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온몸이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몇 명이 지나갔어요. 중년 남자가 노인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또 술 취한 노숙자겠지. 요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젊은 커플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사람들 도와주려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병원비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관여하지 말고 그냥 가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외면당하는 기분을 나도 알아. 아버지가 실종되었을 때의 그 막막함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절망감도요.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체온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노인의 손에 핫팩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딩을 벗어서 덮어줬어요. 순간 칼바람이 지혜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오싹했어요. 할아버지, 깨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혜가 노인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괜찮아요. 지금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지혜는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택시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어요. 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노인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병원이요. 급해요. 접은 상태가. 기사가 망설였어요. 이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제발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기사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타세요. 택시 안에서 지혜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노인을 부축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여기요. 환자 한 분 계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이 흐릿하시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의사가 와서 노인을 진찰했어요. 저체온증이네요. 지금 몇 도예요? 34도입니다. 위험해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겠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접수 직원이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예요. 신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신분증이라든지.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세요. 우선 치료부터 해주세요. 입원비 문제가 있는데요. 지혜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은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도 거의 다 찬 상태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단 치료 먼저 해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지혜는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왔는데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 정도. 알겠어. 지금 보내줄게. 소영이는 묻지도 않고 돈을 보내줬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해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 없죠? 치료를 잘 받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노인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지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고 링거를 맞고 있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자신도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지혜는 딱딱한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지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깨셨어요? 노인이 지혜를 바라봤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가 나를 구해줬구먼.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어요? 덕분에 살았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지혜예요. 지혜. 고마운 이름이구먼. 내 이름은 박도연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혜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해 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가족은 없네. 혼자야. 그 말에 지혜의 마음이 아려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자네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는 위로가 오갔습니다. 그때 지혜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도연 할아버지 생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지혜는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간호사 데스크에서 물어봤습니다. 박도연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 사흘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퇴원요? 혼자서요? 아니에요. 가족분이 모시러 오셨어요. 지혜의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온 걸까요? 연락처라도 남겨놓으셨나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지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어요. 그래도 무사히 퇴원하셨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마치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할머니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할머니까지 잃으면 정말 아무도 없어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지혜야? 우리 지혜 왔구나. 다행히 지혜를 알아보셨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지혜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손녀예요. 입원비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개월치 입원비가 밀려 있어서요. 곧 퇴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밀렸나요? 450만 원이요.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죄송해요. 병원 사정도 있어서 지혜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지혜는 멍하니 걸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지혜 앞에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지혜 씨시죠? 지혜가 깜짝 놀라며 멈춰 섰어요. 네, 저를 어떻게 해?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박 회장님의 비서예요. 박 회장님요? 박도연 회장님 말씀이에요. 지혜 씨를 찾고 계셨어요.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요? 차에 타주시겠어요? 회장님이 꼭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지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네, 알겠어요. 차 안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대한건설 회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을 자신이 구했다니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거대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정원이 펼쳐졌어요. 마치 공원 같았습니다. 저택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TV에서만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현관문이 열리더니 도연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본 초라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혜야, 드디어 만나는구나.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들어와라. 할 얘기가 많다. 거실로 들어가니 천장이 정말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놀랐지? 네. 정말 꿈 같아요. 그날 밤 일부터 설명해야겠구나.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사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내 아들의 기일이었어. 지혜가 조용히 들었어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지. 외아들이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년 그날이면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그 골목을 걸어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야.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눈보라가 너무 심했어. 나이가 많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했지. 그래서 쓰러지신 거군요. 그때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너만 달랐어. 너는 나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로 봐줬지. 도연이 지혜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 마음이 내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내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야.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사해봤더니 김 부장이라는 자가 너를 괴롭혔더구나. 성희롱을 하고 신고당하자 보복으로 해고시킨 거야. 지혜의 주먹이 떨렸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그 자는 이미 해고했다. 다시는 어떤 회사에도 취직 못하게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혜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나는 아들을 잃은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았다.
모든 걸 잃었지만 정작 가족이 없었어.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너를 만나고 깨달았지.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지혜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지혜야, 내 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가족이 되자. 너를 내 딸로 입양하고 싶어. 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놀랐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할머니 병원비, 아버지가 남긴 빚,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야.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진심으로 너를 딸로 생각하고 싶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쁨, 놀라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시간을 줄 테니 천천히 생각해봐. 할머니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라. 할머니 동의가 있어야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지혜는 할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는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얼굴빛이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지혜? 지혜는 도연과의 만남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딸로 입양하고 싶다고 하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니? 네, 하지만 할머니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그분이 진심으로 너를 아껴주신다면 가거라. 할미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해요. 그것도 해결된다며?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다. 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지혜의 마음이 정해졌어요.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연과 함께 앉아 있는 지혜는 여전히 꿈 같았어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지혜에서 박지혜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펜을 든 지혜의 손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도 돼.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명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대한건설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넓은 대강당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혜는 무대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딸 박지혜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담당 이사로 일하게 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회장님 딸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사회공헌 담당 이사라는 직책은 지혜에게 딱 맞았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였어요. 이곳에서 경제적 지원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혜가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어요.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한부모 가정 출신 여성, 재벌 회장 심장 사로잡아 눈보라 속 계획된 만남인가. 대한건설 상속녀 논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지혜를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아는 너의 진심이 중요해. 도연이 지혜를 위로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지혜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회장님, 지혜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도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어. 지혜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할 때도 지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따님이 정말 효녀네요. 간호사가 감탄했어요. 네, 제 아버지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주 만에 도연이 깨어났어요. 지혜야,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딸아. 회복 후 도연은 더욱 건강해졌어요.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지혜야, 이제 회사 경영도 배워야지. 저는 사회공헌 일이 더 좋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볼 줄도 알아야 해. 지혜는 낮에는 경영을 배우고 저녁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했어요.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한건설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건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박지혜 이사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언론도 지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이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대한건설을 이끌어갈 다음 회장으로 제 딸 박지혜를 지명합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더 컸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세월이 흘러 지혜는 대한건설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키웠어요. 희망의 둥지라는 복지시설이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최고의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실종되었던 아버지도 몇 년 후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의 빚도 모두 정리되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80을 넘는 나이에도 지혜 곁을 지켜주었어요. 누군가의 외면이 될 수 있었던 순간 손을 내민 당신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것이 대한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와 도연은 정원을 거닐었어요. 후회하지 않니? 도연이 물었어요. 뭐요? 이 모든 걸 말이야.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전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나도 그래.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온정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혈연보다 깊은 마음으로 맺어진 지혜와
도연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도운 지혜의 마음, 그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처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